농땡이 피지 말고 일해.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엄마가 보고 싶어. 이 두 목소리가 뒤섞인 곳,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깔린 바다 위로 낡은 어선 한 척이 조용히 섬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 안 구석진 곳에서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왔어요.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건 겨우 9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민지, 아직 앞니가 빠져서 말할 때마다 바람이 새는 그런 나이였죠.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얼굴에 새겨진 건 아이답지 않은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시끄럽게 울지 마. 곧 도착한다. 선장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민지는 계속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무릎에서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는데 지금은 차가운 배 바닥에 혼자 떨고 있었으니까요. 옷은 이미 눈물과 바닷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작은 손가락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민지의 세상은 달랐어요. 비록 좁고 낡은 단칸방이었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은 따뜻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는 엄마를 배웅하고 저녁이면 함께 라면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곤 했죠. 민지야, 엄마가 돈을 많이 벌면 너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거야.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을, 매일 밤 혼자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도 민지는 엄마와 함께 시장에 나갔어요. 엄마가 장사 준비를 하는 동안 민지는 구경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저 앞에서 파란색 옷을 입은 아줌마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엄마도 그날 파란색 옷을 입었거든요. 엄마다. 민지는 반가운 마음에 그 아줌마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점점 멀어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변이 낯설어지고 사람들도 달라 보였거든요. 엄마가 아니네. 민지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뒤에서 낯선 남자들이 다가와 민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민지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민지의 입을 막고 재빨리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히 해. 울면 다친다. 차에 태워진 민지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를 잘못 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고 나중에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민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지를 낡은 배에 태웠어요. 배 안은 어둡고 추웠고 다른 사람들도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배는 파도를 가르며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민지는 처음 타보는 배에서 멀미까지 났지만 토할 것도 없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몇 시간이 흐른 뒤 배가 멈췄습니다. 민지가 도착한 곳은 상상도 못한 곳이었어요. 끝없는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 하얗게 펼쳐진 소금밭, 그리고 거칠어 보이는 사람들. 공기에는 짠내가 가득했고 어디를 봐도 엄마가 있을 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어요. 민지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무서운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있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엄마, 나 여기 있어. 데리러 와줘. 하지만 섬에는 민지의 간절한 부름소리만 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야, 이리 와봐. 덩치 큰 남자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얼굴에는 무서운 상처가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민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어요. 좀 말랐네. 하지만 일은 할 수 있겠어. 나이가 어려서 오래 쓸 수 있고. 남자는 민지를 마치 물건 보듯이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느꼈어요. 자신이 더 이상 공부하러 온 아이가 아니라 일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야. 시키는 일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 남자의 말에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언제 집에 가요? 여기가 네 집이야. 다른 생각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이 그리워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첫날 밤 민지는 낡은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 틈새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집에서는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잠들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철판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장벽 같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데리러 와줘. 무서워.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민지의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게으름 피우지 말고. 거친 목소리에 잠을 깬 민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일어나야 했어요. 무거운 소금 자루를 나르고 염전을 청소하고 어른들 밥을 차려주고 9살 아이가 할 일이 아니었지만 여기서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은 소금에 달아서 금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여린 어깨는 무거운 자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밥은 한 끼, 그나마 차가운 밥과 짠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농땡이 피지 말고 일해.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리는 고함 소리. 민지가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거나 느려지면 어른들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맞고 발로 차이고 때로는 하루 종일 굶기까지 했죠. 그래도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엄마를 그리워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이 끝나고 혼자 바닷가에 앉은 민지는 예쁜 조개 껍데기를 하나 주었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그 조개를 품에 꼭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꼭 다시 만나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민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 작은 가슴 속에서는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지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려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자유를 꿈꾸는 한 아이의 간절하고도 용감한 이야기가 말이에요. 일어나. 해 뜨기 전에 나가야지. 아직 잠이 와요. 조금만 더.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거친 호루라기 소리가 민지의 잠을 깨웠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방 안은 눅눅하고 차가웠지만 벌써 밖에서는 염전 주인의 무거운 발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민지는 몸을 움츠린 채 이불도 없는 얇은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늦게 나가면 맞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옆에서 같이 자던 어른 남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무겁게 신발을 끌며 움직였어요. 그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민지는 무서워졌습니다. 텅 비어 있는 눈,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의 표정이었거든요. 저렇게 되면 안 돼. 나는 달라야 해. 민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염전은 늘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얀 소금 산더미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소금 냄새가 콧속을 찌르며 바람은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민지는 자신보다 훨씬 큰 삽을 양손으로 꽉 잡고 소금 더미를 퍼나르기 시작했어요. 팔이 후들거려서 삽이 자꾸 떨어졌습니다. 소금이 바닥에 흩어질 때마다 어른들의 거친 욕설이 날아왔어요. 애 하나 제대로 못 시켜? 똑바로 안 해? 죄송합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누군가 민지를 대신해서 사과했지만 결국 매는 민지에게 떨어졌습니다. 작은 등과 어깨에 떨어지는 매질에 민지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울면 더 맞는다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지는 쌀알 몇 개가 섞인 미음 같은 밥을 허겁지겁 삼켰습니다. 배고픔이 가장 큰 적이었어요. 밥그릇 바닥까지 혀로 핥아가며 단 한 알의 쌀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은 아이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민지는 꼬르륵 우는 배를 움켜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죽지 말자. 살아야 해. 그래야 엄마도 볼 수 있어. 다른 어른 노동자들은 민지를 딱하게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아저씨가 민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괜히 애 도와줬다간 우리도 같이 맞아. 미안하다 애야. 그 아저씨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말조차 서운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스스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밤이 되면 민지는 남몰래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거기서 종이 쪼가리나 부러진 연필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민지는 조심조심 밖으로 나가 쓰레기 더미를 뒤졌어요. 이거다. 작은 연필 토막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정말 컸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가슴이 뛰었어요. 그 작은 종이 조각들을 모아서 틈틈이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을 의지해 삐뚤빼뚤하게 적는 글자들. 민지, 엄마 집에 가고 싶어? 글자는 삐뚤빼뚤했지만 그것은 민지의 희망이자 무기였어요.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남겨야 해. 언젠간 누군가 찾으러 올 거야. 글자를 적을 때만큼은 민지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맞고 굶어도 아무리 짐승 취급을 받아도 글자를 쓰는 그 순간만큼은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민지야. 9살이고 엄마가 있어. 나는 사람이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염전 밖으로 잠시 심부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금 자루를 작은 수레에 실어 나르던 중 잠깐 쉬려고 바닷가에 앉았어요. 그때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니 어렴풋이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지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엄마가 있을까? 사람들이 많은 곳. 거기로 가고 싶어. 처음으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다 건너에는 분명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 엄마가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 말이에요. 어디서 농땡이야. 빨리 안 와? 민지가 너무 오래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날도 다시 채찍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비록 그날도 아픈 매를 맞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바다 건너에 있는 그 불빛들이 민지에게는 별빛처럼 소중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저기로 갈 거야. 엄마를 찾으러. 그날 밤 민지는 또다시 종이 조각에 글자를 적었어요. 이번에는 희망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서툴지만 또렷한 글씨로 적힌 그 단어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여전히 작고 여린 9살 소녀였지만 그 속에는 점점 강인한 생존 본능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언젠가 거대한 불길로 번져 그녀를 억누르던 모든 사슬을 끊어낼 날이 오리라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저 바다를 건너가야 해. 민지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서 자유를 되찾겠다는 더 큰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그 목표가 민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또 1살 더 먹었구나. 이제 더 많이 일할 수 있겠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느덧 민지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조금은 길쭉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순수했어요. 하지만 그 순수함 뒤에는 이미 많은 고통을 견뎌낸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죠. 염전에서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금 자루를 옮기고 소금을 말리고 뜨거운 햇볕을 그대로 받아내야 했어요. 피부는 갈라지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였지만 민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음은 사치였으니까요.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더 하는 게 나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의 눈에 낯선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작은 배가 섬에 들어온 거예요. 배에서 내린 상인들이 소금 대신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나르며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몰래 그들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서울 가는 배는 내일 새벽에 떠난대. 서울은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그래도 거기가 돈 벌기는 낫지. 애들 교육시키려면 서울 말고는 답이 없어. 그 짧은 대화를 민지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가 민지의 귀에 깊이 박혔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엄마가 말해줬던 곳이야. 우리 언젠가 같이 가자고 했던 곳. 갑자기 엄마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좁은 방에서 라면을 먹으며 엄마가 말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돈 많이 벌면 서울 가서 살자. 거기는 높은 건물도 많고 예쁜 옷 파는 가게도 많대. 그동안 자신이 갇혀있던 이 섬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너머에 진짜 큰 도시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민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있구나. 엄마가 있을 곳이 정말 있어. 그날 밤 민지는 낡은 담요를 덮고 눈을 감으면서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서울. 나는 꼭 갈 거야. 엄마를 찾을 거야.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눈을 감아도 서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기자 동시에 더 큰 절망도 밀려왔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배를 타려면 어른들이 허락해야만 했어요. 그것도 엄청난 돈이 필요할 거였습니다. 민지에게는 돈 한 푼 없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자 다시 현실의 벽이 높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염전 주인은 민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꼬마. 잘 들어라. 도망칠 생각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바다 건너면 다 죽어. 상어가 잡아먹는다고.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서웠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작은 불씨가 더 강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정말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이야. 민지는 매일 밤 몰래 종이 쪼가리에 글자를 적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울, 엄마, 자유. 그 세 단어를 반복해서 적었어요. 글자를 쓸 때마다 그 단어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세 단어만으로도 민지의 가슴은 다시 뛰었어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민지는 이제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도망칠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언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반드시 이 섬을 떠나야 한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어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배가 언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부산 가는 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더라. 표값이 10,000원이나 해. 모든 게 중요한 정보였어요. 10살이 된 민지는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힘도 조금 더 세졌고 요령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맞아도 왜 때리세요?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무서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느낄 줄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저녁 민지는 바닷가에 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너머로 어렴풋이 도시의 불빛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민지의 작은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나 꼭 갈 거야. 기다려줘. 민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엄마에게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민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어요. 작은 소녀의 가슴 속에서 희망은 이제 무너뜨릴 수 없는 다짐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꼭 서울에 갈 거야. 민지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제 그 주먹 안에는 진짜 희망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는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마라. 무서워. 천둥이 너무 커. 그날 밤 바다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낡은 컨테이너의 창문이 덜컹덜컹 떨렸고 거센 바람은 벽을 쉴 새 없이 흔들어댔어요. 섬의 모든 사람들이 무서움에 떨며 숨어 있을 그런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담요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오늘 아니면 영영 못 나가. 민지의 마음속에서 이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2년 전부터 계획해왔던 탈출, 하지만 늘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감시는 삼엄했고 맑은 날에는 바다 위가 훤히 보여서 도망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폭풍우 날에는 다를 거예요. 모두가 숨어 있을 테고 바다 위는 어둠과 비바람으로 뒤덮여 있을 테니까요. 위험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12살. 아직 어린 소녀의 나이였지만 민지의 눈빛만큼은 어른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수많은 매질과 굶주림 그리고 끝없는 노동이 이 아이를 더 이상 평범한 12살로 두지 않았어요. 민지는 지난 3년 동안 매일 밤 이 순간을 상상해 왔습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잡히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수백 번 반복했죠. 민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변에서 자고 있는 어른들의 거친 콧소리 소리가 바람 소리와 섞여 들렸어요. 다행히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의 고된 노동에 지친 몸들은 폭풍 후에도 깨어나지 않았죠. 바닥에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하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민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릴 정도로 뛰었지만 뒤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컨테이너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거센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은 눈을 뜨기도 힘들게 만들었고
빗방울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피부를 찔렀어요. 하지만 민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를 마친 몸이었으니까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흙길을 맨발로 달렸습니다. 진흙이 발가락 사이로 끼어들었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발바닥을 찔렀어요. 이미 여러 군데 까져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지만 민지에게는 그런 아픔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분노와 절망,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민지의 다리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어요. 아파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염전 주인의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멀리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폭풍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돌담 뒤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누구야? 누가 거기 있어? 멀리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다행히 폭풍우 소리가 너무 커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는 다시 바닷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바닷가에는 오래전부터 눈여겨보던 낡은 배 한 척이 있었어요. 어부가 버린 것인지 아니면 주인이 따로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민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배는 녹슨 체인에 묶여 있었고 반쯤은 파도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그것이 자유로 향하는 배처럼 보였습니다. 부디, 제발 움직여줘.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꽁꽁 묶여있던 매듭이 폭풍 때문에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밧줄을 풀면서도 민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마침내 배가 바다 위로 흔들리며 풀려났습니다. 파도가 배를 해안가로 밀어냈다가 다시 바다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민지는 재빨리 배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은 물에 젖어 미끄러웠지만 민지는 균형을 잡고 배 중앙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두 손으로 노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노를 저어보려 했지만 파도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요. 민지가 노를 한번 저을 때마다 파도가 배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민지는 이를 악물고 더 세게 노를 저었어요.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파도가 배를 삼킬 듯 덮쳤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민지의 몸을 적시고 짠물이 입안으로 들어와 목을 따갑게 만들었어요. 한순간 배가 기울어져서 바다에 빠질 뻔했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간다. 꼭 만날 거야. 반드시. 민지는 소리쳤어요. 폭풍우 소리에 묻혔지만 그 외침 속에는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파도는 잔인했지만 민지는 계속해서 노를 저었어요. 작은 배는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조금씩 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을 묶어두던 사슬을 끊어냈어요. 온 세상이 자신을 막으려는 듯 거세게 요동쳤지만 민지의 작은 두 손은 단 한 번도 노를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지가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니 섬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선명하게 보이던 불빛들이 이제는 작은 점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3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된 거예요. 무서움과 두려움, 그리고 벅찬 해방감이 뒤섞인 눈물이 민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은 지난 3년간 흘린 어떤 눈물보다도 달았어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이제 정말 갈 수 있어. 살아서 엄마를 만날 수 있어. 그 순간 민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섬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오늘부터는 자신이 직접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폭풍우는 여전히 거셌지만 민지에게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폭풍우였으니까요. 폭풍우 속의 작은 배 위에서 12살 소녀의 운명은 그렇게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시달리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용감한 소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민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진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여기가 어디야? 이게 다 뭐야? 괜찮아요? 여기서 왜 자고 있었어요? 민지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던 소금밭 대신 빽빽한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밤낮 없이 들리던 파도 소리 대신 차들의 경적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민지는 항구 근처 낡은 창고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탈출한 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흐릿했어요. 여기가 도시야? 민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은 바닷물과 비에 젖어 다해지고 맨발의 발바닥은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죠. 섬을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잠시 기쁨을 주었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어요. 이제 진짜 혼자였습니다. 의지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자유는 곧 또 다른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민지는 며칠 동안 시장 구석을 떠돌며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 주워 먹어야 했어요. 식당 뒤편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다 남은 빵 조각이나 상한 과일의 멀쓱한 부분을 찾아 배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민지를 보고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금세 외면했어요. 도시에는 민지 같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얘, 집은 어디야? 왜 이런 곳에서 자고 있어? 부모는 어디 있는 거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나가는 어른들의 짧은 질문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자신이 섬에서 노예처럼 살았다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밤이면 버려진 골판지 상자 안에 몸을 구겨넣고 잠을 청했습니다. 11월의 도시는 섬보다 훨씬 추웠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몸이 떨렸지만 그래도 섬의 컨테이너 방보다는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민지를 때리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도 일어나라고 호루라기를 불지도 않았고 아무도 농땡이 피지 말고 일해 라고 외치지도 않았어요.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민지는 어쩔 수 없이 작은 도둑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과일 하나, 빵집 앞에 놓인 빵 한 조각. 마음은 무거웠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번은 빵집 주인에게 들켜서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둑이야. 이런 꼬마가 어떡해. 그때의 수치심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쓰레기를 뒤지던 민지 앞에 허리가
굽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얘야, 뭘 그렇게 찾고 있니? 민지는 움찔하며 손에 쥔 빵 조각을 재빨리 등 뒤로 숨겼어요. 또 야단을 들을까봐 무서웠거든요. 배고파서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민지의 모습에서 노인은 뭔가를 느꼈나 봅니다. 노인은 잠시 말없이 민지를 바라보더니 품 안에서 따뜻한 고구마를 꺼내 건넸어요. 이거 먹어라. 배가 고플 땐 따뜻한 게 최고지. 몸도 녹고 마음도 따뜻해져. 민지는 떨리는 두 손으로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노인은 민지를 자신의 허름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반지하의 작은 방 하나였지만 민지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잠시라도 쉬어라. 어린애가 이렇게 떠도는 거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노인은 방 한쪽에 깨끗한 이불을 깔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 부드러운 이불을 만져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따뜻함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거든요. 민지는 그날 이후 종종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민지에게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어요. 진짜 할아버지처럼 민지를 아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글자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라디오를 틀어서 음악도 함께 들었습니다. 민지는 마음속 깊이 느꼈어요.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지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단다. 너처럼 착한 아이가 고생하는 걸 보면 다들 도와주고 싶어 해.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민지는 조금씩 세상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갔어요. 섬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무섭고 차가웠는데 이곳에서는 따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낡은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얘야, 혹시 이거 네 얘기 아니냐?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 민지는 신문에 실린 작은 광고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습니다. 이름 민지. 나이 10세 현재 12세로 추정. 마지막으로 본 곳 부산 항구 근처. 사진 속에는 2년 전 아직 어리고 통통했던 자신의 얼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짚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정말 엄마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2년 넘게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신문 아래쪽에는 엄마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핸드폰 번호와 함께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보였어요. 찾고 계신 거다. 부모가 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민지의 가슴 속에서는 벼락처럼 강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섬에서 매일 밤 울부짖으며 엄마가 나를 잊어버렸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날들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절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민지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라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널 기다리는 분이 계시잖니. 내일 당장 연락해보자. 그날 밤 민지는 할아버지 집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섬에서 별을 보며 절망에 빠져 울던 그때와는 달리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나 살아있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민지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명한 길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에게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민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정말 가도 될까요? 민지야, 이런 일은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할아버지가 혼자 데려갈 수는 없어. 민지는 낡은 신문을 손에 꼭 쥔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흑백 사진 속 아이, 그것은 바로 자신이었고, 이름 옆에는 또렷하게 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민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이 엄마한테 연락해 드릴 거야.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란다. 무엇보다 가슴을 무너뜨린 건 신문 아래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딸 민지를 보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엄마가 나를 아직도 찾고 있어.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2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민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민지의 손을 잡고 근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발걸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정말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경찰 아저씨들이 저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다, 민지야. 네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경찰 아저씨들이 널 도와줄 거야. 경찰서에 들어서자 접수 담당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실종 아동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찾는 광고를 봤거든요. 경찰관은 즉시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잠깐만요. 담당자를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 여자 경찰관이 나와서 민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안녕, 민지야. 나는 김경사라고 해. 무섭지 않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돼. 민지는 경찰관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섬에서 있었던 일들, 탈출한 일, 할아버지를 만난 일까지. 김경사는 민지가 가져온 신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실종신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름, 나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 모든 게 일치해요. 그리고 김경사가 파일에서 사진을 꺼내더니 민지와 비교해 보았어요. 얼굴도 똑같아요. 확실합니다. 이제 엄마한테 연락드릴게요. 김경사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그 순간이 무서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정말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민지 어머님이세요? 저는 중부경찰서 김경사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놀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정말요? 정말 우리 민지를 찾으셨다고요? 꿈이 아니죠?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울음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였거든요. 네, 확실합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거든요. 어머님,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지금 당장. 엄마가 오기까지는 30분 정도 걸릴 예정이었어요. 민지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김경사 아주머니가 따뜻한 코코아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 곧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민지는 너무 떨려서 코코아를 제대로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경찰서 문이 벌컥 열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듯한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민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엄마. 엄마도 민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우리 민지야? 민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도 팔을 벌리며 민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경찰서 안이 고요해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너무 무서웠어. 민지는 엄마의 품에 안기며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의 냄새, 엄마의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도 민지를 꼭 끌어안으며 흐느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매일 기도했어. 우리 민지가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엄마의 말에 민지는 더욱 울었어요. 자신이 고생하고 있을 때 엄마도 똑같이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경찰관들과 할아버지도 모두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김 경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실히 민지가 맞아요. 이제 집에 데려가셔도 됩니다. 엄마는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우리 민지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서를 나서며 엄마는 민지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민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민지도 엄마의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진짜 집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오랜만에 엄마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엄마는 밤새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켜봤어요. 엄마가 널 다시 잃어버릴까봐 무서워. 하지만 민지는 편안한 숨소리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민지와 엄마에게는 정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2년간의 고통과 그리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차례였어요. 경찰서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민지야, 일어나야지. 밥 다 차려놨어. 네, 엄마. 지금 일어날게요. 민지가 엄마의 품으로 돌아온 뒤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냄새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밤이면 포근한 이불 속에서 안심하며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지가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걱정했고, 조금만 밖에 오래 있어도 불안해했거든요. 민지야, 괜찮아. 이제는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아이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민지가 조금만 아파 보여도 즉시 병원에 데려갔고 밤에도 자주 민지 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민지도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2년이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엄마의 트라우마였으니까요. 하지만 행복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이였어요. 또래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민지에게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지만 2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어요.
학급 친구들은 이미 서로 친해져 있었고 민지는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놀고 웃는 사이 민지는 늘 책상에 앉아 글을 적었습니다. 공책에 빼곡히 써내려가는 글들은 같은 나이 아이들이 쓰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내용들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민지야, 왜 그렇게 열심히 써? 민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언젠가 꼭 세상에 말하고 싶어서. 내가 겪은 걸. 민지의 손에는 언제나 낡은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쓰기엔 무겁고 깊은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섬에서의 경험, 도시에서 혼자 살아남던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숨겨진 아픔들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민지의 글을 보고 놀랐어요. 이런 글을 쓸 나이가 아닌데. 하지만 민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밤이면 엄마가 민지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힘든 건 다 잊어도 돼. 그냥 행복하게 살아도 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잊으면 안 돼요. 나 같은 아이가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엄마는 그런 민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딸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 갔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글을 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건 신문을 읽는 일이었어요. 신문 속 기자들이 써내려간 글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민지는 신문에서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룬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거야. 민지는 그 순간 자신의 길을 발견했어요. 기자가 되어서 세상에 숨겨진 진실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민지는 망설임 없이 신문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호 특집은 내가 쓸게요. 사람들한테 꼭 알려야 할 얘기가 있어요. 선배들은 1학년이 이렇게 적극적인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민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민지가 처음 쓴 기사는 학교 주변 노숙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직접 그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글을 쓸 때만큼은 민지의 눈빛이 누구보다 진지했어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기사가 완성되자 지도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민지야, 이 글 정말 네가 쓴 거야? 웬만한 기자들보다 더 잘 썼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민지의 글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기자가 될 거야. 문장에 힘이 있어. 민지는 당연히 언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더 전문적인 글쓰기와 취재 방법을 배웠어요. 교수들도 민지의 열정과 실력에 놀랐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라.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져. 민지는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 관련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민지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 방송국에 들어섰을 때의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와, 정말 여기서 뉴스를 만들고 있구나. 민지는 마치 꿈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지에게 간단한 리포팅 기회가 주어졌어요. 처음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순간 심장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눈앞에 비친 빨간 녹화 표시등, 그리고 녹화 버튼이 눌리는 순간 민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이제 두려운 아이가 아니야.
나는 기자야. 세상을 향해 진실을 말할 거야.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지의 길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단순히 상처로 남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숨겨진 어둠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민지는 특히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처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민지를 보며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지, 이제는 정말 강해졌구나.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민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을 지켜줄 거예요.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일기장에 써내려갔어요. 나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기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 민지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던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여기 가셔야 해요?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이젠 제가 기록하러 온 거예요. 2015년 민지가 다시 섬에 발을 디딘 건 29살 기자가 된 뒤였습니다. 세월은 20년이나 흘렀지만 배에서 내리는 순간 소금 냄새는 여전히 코끝을 찔렀어요. 동행한 카메라 감독이 민지의 굳은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떼약볕 아래 허리를 굽힌 노동자들, 삐걱거리는 삽질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 소리. 모든 게 어린 시절의 악몽을 그대로 불러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어야 할 약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손에 쥔 마이크를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카메라 감독과 함께 염전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촬영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메라로 은밀하게 찍어야 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긴장되었지만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어요. 염전 곳곳에는 여전히 힘겨워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민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허름한 막사 앞에 다다랐을 때 민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낡은 침대와 곰팡이 핀 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20년 전 자신이 울며 잠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민지는 그 앞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제가 9살 때 갇혀 살던 곳입니다. 그 순간 동행한 동료 기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민지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는 걸 미리 듣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1995년 여름 저는 이곳에서 이름도 불리지 못한 채 매일 소금 자루를 나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이곳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직도 아프긴 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힘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거든요. 카메라는 민지의 굳은 표정과 함께 주변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민지는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분 중에 제대로 월급 못 받으신 분 있나요? 힘든 일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부인들을 믿을 수 없었고 말했다가 더 큰 화를 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 한 노인이 민지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기자님, 나도 여태껏 돈 한 푼 못 받았어. 맞으면서 일했지. 도망가려 했다가 더 심하게 당했고, 제발 세상에 알려줘. 우리를 좀 구해줘. 노인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 민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는 확신했습니다. 맞아.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아직도 여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 민지는 노인의 손을 꽉 잡고 약속했어요. 꼭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는 아저씨는 정신이 좀 이상해요.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게 됐대요. 밥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줘요. 그나마 곰팡이 핀 거. 도망가려고 하면 개를 풀어서 잡아와요. 그러면 일주일은 굶어야 해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민지의 분노는 커져갔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민지는 며칠 동안 섬에 머물며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들,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관련 서류들까지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세상에 알려서 이 지옥을 끝낼 거야. 서울로 돌아온 민지는 바로 편집에 들어갔어요. 밤을 새워가며 영상을 편집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동료들도 민지의 열정에 감동받아 함께 도왔어요. 민지 씨, 이거 정말 대단한 특종이에요. 하지만 괜찮으실까요? 너무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이제 끝을 봐야죠. 드디어 방송 당일이 왔습니다. 민지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 전 그 약한 아이가 이제 전국에 진실을 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10초 후 본방송 들어갑니다. 스튜디오에 빨간 불이 켜지자 민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20년간 기다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전국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전 저는 9살 아이로 이곳 염전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세끼 밥도 주어지지 않았고 작은 몸으로 소금 자루를 나르다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지금도 이런 현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에는 민지가 며칠 전 찍어온 영상이 나갔어요. 낡은 막사 상처투성이인 노동자의 손, 땀에 젖은 채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처럼 갇힌 사람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기록하고 말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스태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시청률은 평소의 3배를 넘었고 인터넷은 민지의 용기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찼어요. 민지의 폭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사회를 뒤집는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해자들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민지는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펜과 마이크라는 무기로 말이에요. 피고인들은 모두 일어나십시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법정 안은 숨조차 무겁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피구석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어린 시절 피와 땀을 흘리며 소금 자루를 나르던 그곳의 주인들이었어요. 20년 전에는 그렇게 위세등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초라한 수의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방청석에 앉아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하게 맺혔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옆에 앉은 엄마가 민지의 어깨를 살짝 두드려 주었어요. 괜찮니? 엄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만큼이나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안은 정말 바늘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박준식, 이성호, 김대수는 다수의 피해자를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죄로 판사가 말을 잠시 멈췄을 때 민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을 20년이나 기다려왔거든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민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이 벌벌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15년이나. 민지는 중얼거리며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갑자기 탄식과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고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연신 외쳤어요. 민지도 엄마와 꼭 안아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로 끝났어요. 정말로. 민지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눈앞의 장면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20년 전 그 섬에서 자신을 짓밟고 때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법관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요. 정말로 내가 이긴 거야?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피고인들이 수갑을 차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을 민지는 똑똑히 지켜봤어요. 그중 한 사람이 민지를 흘끔 쳐다보았지만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어요.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었거든요. 민지 씨,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동료 기자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민지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였거든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좋아요. 드디어 끝났으니까. 정말로 끝이었어요. 20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마자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민지를 향해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민지 기자님, 피해자이자 기자로서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리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가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린 시절, 저는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상은 그 진실을 알아주었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조용히 민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건 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민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정한 기자 정신을 보여준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지는 엄마와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정에서의 모든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엄마가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정말 수고했어, 민지야. 넌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진 거야. 집에 도착해서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저 정말 잘한 걸까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요. 물론이지. 넌 정말 용감했어.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도 너처럼 고통받지 않을 거야. 엄마의 말에 민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을 지킬 거예요. 다시는 나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해야죠. 민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과 의지가 가득했어요. 그날 밤 민지는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밤하늘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요. 민지는 어린 시절 소금밭에서 올려다보던 별들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너무 멀고 닿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 그 별들이 나에게 힘을 줬구나. 20년 전에는 절망 속에서 별을 보며 울었지만 이제는 희망을 품고 별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같은 하늘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닌 기자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목소리가 된 민지. 그녀가 이룬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민지는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지는 조용히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민지야. 넌 끝내 이겨냈어. 정말로 잘 버텨줘서 고마워. 2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아픔과 분노를 이제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민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기자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밤하늘의 별들이 민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확신했어요. 이제 어떤 어둠이 와도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민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얼마나 밝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민지를 통해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 민지처럼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